안녕하세요. 오렌 버핏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이번 영상은 MS오토텍의 2022년 실적과 2023년 전망, MS오토텍 투자 시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실적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적과 상관없이 하락하기만 하는 주가로 인해 힘들어서 올리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 공부도 부족했었고 투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지만 발전은 없고 비춰지기만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을 존경해서 채널 아이디도 오렌 버핏으로 했지만 이젠 창피하기만 하네요. 지금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이 보잘것없다면 저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테슬라가 성장함에 따라 테슬라의 핫스탬핑 공법으로 차체 부품을 납품하는 MS오토텍의 성장은 애초에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이 안 나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는 줄 하락했습니다.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많이 하락하면서 테슬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테슬라를 매수하기 위해 MS오토텍을 손절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저점에서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저는 테슬라로 많이 벌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손절하니 MS오토텍은 주가가 오르더군요. 이후로 현재까지 아직 MS오토텍에 대해서 신규 매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 MS오토텍의 실적부터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MS오토텍의 2022년 실적과 2023년 전망. 일단 2022년은 MS오토텍에게 있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한 해였습니다. 주가는 주하락하여 지지부진했지만 실적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MS오토텍의 최근 5개년 동안의 재무상태 변화를 데이터로 모아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2018년 현금 성자산이 318억이었던 것이 2022년 1429억까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총계는 7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부채도 5천억에서 1조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의 증가는 달갑지만은 않군요. 자본도 1천억에서 4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도 8천억에서 2조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73억에서 1490억, 당기순이익이 50억에서 1130억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처 비중을 보면 2021년부터는 테슬라향 매출이 현대차향 매출을 뛰어넘었고 2022년에는 현대차 매출의 2배를 테슬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 증가율을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50%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테슬라의 성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MS오토텍의 2023년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성 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2023년 3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MS오토텍의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오토텍 투자 시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테슬라발 마진 하락. 최근에 테슬라의 6번째 차량 가격 인하 뉴스가 있었죠. 6번에 걸친 차량 가격 인하로 모델 3는 39,000달러, 모델 Y는 46,99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가격 인하로 2023년 1분기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은 19%, 영업이익률은 11%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테슬라 재고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인하한 측면도 있지요. 지금 미국에선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은 보조금 적용되면 4,800만 원에 팔리고요. 모델 Y는 5,26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모델 Y가 제일 잘 팔리는데 가격도 5,260만 원 정도면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을 전기차로 유인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000만 원 정도만 더 내린다면 전기차 대중화가 한 발자국 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MS오토텍은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킬수록 더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증가할 테니 말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과거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소외된 주식들이었습니다. PBR이 은행주 못지않게 낮은 수준이었죠. 그 이유는 현대차에 종속된 성장이 제한되어 있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대차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협력사에 마진을 적게 주었던 협력서, 쥐어짜기라는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성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현대차의 그런 행태가 테슬라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테슬라가 협력사들에게 현대차에 비해 훨씬 높은 마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자체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에게 후하게 제공되었던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테슬라는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원가 절감과 효율화를 이루어낸다 하여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자율주행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성장이 테슬라의 성장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발 마진 하락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테슬라의 성장을 계속 함께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명신군산 공장과 주가 더블 카운팅 문제이죠. 3. MS 오토텍 투자 시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지지부진한 명신 군산 공장. MS 오토텍 측은 GM 군산 공장을 2천억 원 주고 2019년에 인수했습니다. 공장을 사들인 지 만 4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연간 2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에서 지금껏 생산된 차량은 다니고벤과 동풍석콘의 마사다벤 이 두 종뿐이며 합쳐서 1만 대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차량 한 대 개발하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들 하죠. 차라리 자체 개발하여 다마스, 라보 대신할 상용차를 생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껏 뭘 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장 일부에서는 차량 부품을 생산한다고는 합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의 문제라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맡기기로 했던 업체들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이죠. 다들 아다시피 애초에 위탁 생산하기로 했던 중국의 바이튼이라는 업체는 도산했습니다. 다시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패러데이 퓨처는 현재 시총 2,169억 원으로 MS 오토텍보다 시총이 낮습니다. 차량 생산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고요. 패러데이 퓨처 위탁 생산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이라도 안 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웨이마, 지리자동차, 이집트 위탁 생산건 MOU 체결은 많았지만 실제는 다니고벤과 마다사벤 두 건의 위탁 생산 말고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새 마다사벤이 꽤나 자주 보여서 다행이긴 합니다. 4. MS 오토텍 투자 시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더블 카운팅 문제. 2020년 코로나 이후 상황을 제외하면 2013년부터 줄곧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여온 MS 오토텍의 주가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매출액 2조, 당기순이익 1,000억대 회사가 시가총액이 2,000억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더블 카운팅에서 찾고 있습니다. MS 오토텍 그룹사 중 상장되어 있는 업체는 MS 오토텍과 명신산업 단 둘입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명신산업의 주가는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9,906억 원입니다.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의 재무제표가 MS 오토텍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MS 오토텍 그룹의 대부분의 이익은 명신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 두 회사의 시총을 합쳐주면 1조 2,565억 원이고 두 회사의 시총을 지배, 비지배 주주 모두 포함한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면 PER은 11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의 적정 PER을 10 정도로 보기 때문에 두 기업을 합쳐 PER이 11이면 평균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명신산업에서 대부분의 실적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치평가는 명신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MS 오토텍은 실적 성장에 대한 영향을 그다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지금 주가대는 유지를 해줘야 말이 되는 것 같고 PER 10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더라도 7에서 8은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지주사들을 보더라도 지주사 PER이 그렇게까지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MS 오토텍이 100% 지주사는 아니지만요.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옷 마치며 개인적으로 지난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식 투자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커녕 손실만 생겼고요. 미국 주식 투자한 것은 마이너스 60%에 손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가 순전히 행운이었고 대세상 승장에 조금 번 것뿐이었으며 제 실력은 전혀 없다는 것을, 행운에 속아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이제까지 제 인생 자체가 운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행운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던 게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라 철저히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여 목표치만큼의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가치 투자, 역투자자가 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